반갑습니다. 정전 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병든 사유와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병든 사유와 치료법은 어찌 보면 소태산 대종사의 사회관이다. 그러니까 원불교의 사회구원관이다. 이렇게도 말해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병든 문명을 치료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다. 그런 방법 제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회보 제36호, 그러니까 시창 22년이니까 1937년 7월호에 현대 문명의 병맥타진이라는 제목의 설법을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현대 문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병든 사회 하지만 그 병든 사회는 다른 말로 하면 현대 문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현대 문명의 치료법은 인생의 요도인 사은사요가 바로 치료법이다. 이렇게 그 내용에 아주 구체적으로 천명하고 있는데요. 이 법문은 현재 대종경 교의품 34, 35장에 정선되어 있고요. 결국은 병든 사회는 병든 문명이라는 것이고 그 치료법은 사은에 보은하고 사유를 실천하는 사은사요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회라는 개념에 대해 한번 보시면 사람이 모이면 가정과 사회가 전개되는데 단체로부터 국가, 세계가 다 사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을 구분해서 본다면 사회라는 단체의 연대가 곧 국가라는 정치단체가 되고 이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기반이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 있고요. 사회는 우리가 사회라는 말, 사실은 사회라는 말은 이렇게 옛날부터 있는 게 아니라 근대라는 그 시대적 산물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게 과거에는 그러니까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지 사회가 없어요. 그러다가 근대에서 이 사회가 태동되는데 사회라는 말에는 교섭과 관계의 장이다. 사귀는 어떤 그 관계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우리 원불교에서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이 사회라는 말과 그 같은 말로 공별된 그다음에 무리중, 어떤 공중이라는 이런 말로 표현을 하고요. 결국 사회는 독립된 실체가 아니라 이 구성원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는 어떤 그 문명의 어떤 관계, 문명의 기세관, 문명의 세계다. 이렇게 말해 볼 수 있고요. 제목에 보면 병든 사회와 그 치료법이 지금 현행 정전에는 병든 사회와 그 치료법으로 나오는데 불교 정전에서는 병든 가정과 그 치료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것을 원래의 제목이었던 병든 가정과 그 치료법이라고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나 사실은 처음부터 병든 사회와 그 치료법이 처음 제목이었다는 겁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 정전을 처음 구성하실 때 이 병든 사회와 그 치료법이라는 이 제목으로 시작했고요.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따른 출판의 한계성 때문에 왜냐하면 사회 문제를 얘기하면 그때 일제강점기라 이것을 허용을 안 해요. 빨간 줄이 이렇게 그어지기 때문에 병든 가정으로 이렇게 그 내용을 축소를 시킨 것이죠. 그러나 대종사의 평상시 설법을 보면 이 병든 사회 치료법의 표현으로 병든 문명을 말하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사회와 문명에 초점을 두는 것이 맞고 그래서 현행 정년대로 병든 사회와 그 치료법을 하는 것이 소태산 대종사의 본의로 돌아간 것이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고요. 여기서 다만 가정은 인간 생활의 기본이므로 병든 사회와 그 치료법 안에 병든 가정과 그 치료법도 포괄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자, 호수를 정화하기 위해서는 거기서 생수가 솟아야만 호수는 항상 맑은 상태로 유지가 되는데 그런과 또 한편으로는 호수로 유입되는 오염원을 제거해야만 호수는 항상 이렇게 맑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회라는 호수에서 생수가 솟는 것은 사회 구성원 각자가 자각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염원을 제거하는 것, 이것은 바로 사회 제도의 개혁이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각자가 자각을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사회의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바로 이 사회를 정화시키는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사회가 당면한 병든 문제는 우리가 만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인데 그냥 어딘가 자연적으로 뭐 발생돼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특히 이런 말, 신이 내린 형벌이다. 신이 내렸다. 우리를 벌 주기 위해서 내렸다. 이런 것은 그 정근대적 옛날에 뭔가 각성을 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 실제로 우리가 자각을 하는 현재 우리는 자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건 우리가 만든 것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것이니까 우리들이 만든 것이니까 이를 해결하려면 우리의 행동과 사회 제도를 우리 스스로 변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개인도 선해야 되지만 그 선함을 유지시켜주는 제도가 약하면 건전한 사회를 이루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병든 사회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내적인 자각을 주체로 하되 사회 제도 개혁에 우리는 또 바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말을 또 달리 말해보면 병든 사회의 증상이 있으면 이제 사회가 병든 증상이 있으면 사회가 병든 원인을 진단하여서 그에 따라서 그 병든 사회를 치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건 보면 증상, 진단, 치료 이렇게 이어지죠. 그러니까 병이 들면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서 우리는 의사 선생님을 찾죠. 그 이유는 병을 진단하여 고통을 치료하기 위해서이죠. 자, 병이라는 증상이 어떠한 원인에 따른 것인지를 진단하여 병의 원인을 제거하는 치료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 당연하죠. 이게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원인 파악이 선행돼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병과 치료 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그래서 대종사님의 이 병든 사회와 그 치료법의 이 내용에도 인과관계가 있다. 인과보험의 신학문, 인과보험의 신학문의 작용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병든 사회와 그 치료법의 서두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제 이렇게 시작하죠. 사람이 병이 들어 낫지 못하면 불구자에서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폐인으로 종국, 끝내는 죽음을 맞게 된다는 겁니다. 죽음을 맞게 되듯이 지도자가 사회가 병든 줄을 알지 못하고 설사 안다 할지라도 치료에 성의가 없으면 그 사회는 병들어 가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불안전한 사회에서 부패한 사회로 종국은 파멸의 사회를 맞게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이게 지금 대종사님께서 논리 구조로 쭉쭉쭉쭉 전개되죠.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고 이게 인과보험의 신학문에 해당되는 그러한 그 본문이죠. 자, 그러니까 사람이 건강하려면 욕심과 음식을 조절히 하고 욕심도 조절하고 음식도 조절하고 운동도 적당히 해야 그래야 사회도 건강해지듯이 그렇게 인간도 그러듯이 사회도 똑같다는 것이죠. 자, 병과 의사의 관계처럼 병든 사회는 지도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게 병든 사회를 말할 때는 지도자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건데, 자, 이 말씀을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대종경 인도품 23장에서 사회 국가는 지도자가 중추의 책임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중추의 책임을 가진 지도자는 그 책임 이행에 정성을 다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지도자가 책임을 안 지는 사회는 정말 병든 사회라는 거죠. 자, 중추의 책임을 맡은 지도자가 병들면 사회가 병든지도 모르고 치료에도 성의가 없게 되며 지도자가 병들었다는 것은 대종사님 말씀으로 따르면 지도인으로서 준비할 역할과 준비의 성의가 부족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도자는 최초법어에 지도인으로서 준비할 요법을 챙겨서 지식, 그러니까 배우려고 하는 호학, 배우는 걸 좋아하는 그러한 자세, 신용을 지키는 자세, 공사의식, 공과 사를 구분해서 공사를 우선하는 의식, 그리고 지행,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을 대조해서 여기서 큰 격차가 안 생기도록 하는 그 지행을 대조하는
이러한 의식이 그런 의식의 병이 생겼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도자는 항상 이걸 자기 자신들을 점검하고 그 사회 지도자의 수준에서 이것이 점검이 될 때 그 사회는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사회가 된다는 것이죠. 즉 지도자가 일을 당할 때마다 지행을 대조하지 않으면 자기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에 이걸 대조하지 않으면 자 어떻게 되냐면 서로 자기의 잘못은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한 것만 많이 드러내는 그 원망의 병인 사회 병맥을 진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원망병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잘했고 남이 못했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지행을 대조해 보지 않으면 자기 하는 행동은 안 보고 자기 그냥 판단대로 다 그냥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회 병명을 진단할 수 없다는 거고, 지도자가 지도받는 사람 이상의 지식을 갖추지 못하면, 즉 배우는 걸 좋아하지 않으면 지도받을 자리에서 정당한 지도를 잘 받지 아니하는 배울 줄 모르는 사회의 병증을 치료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시야가 차단되니까. 지도자가 지도받는 사람에게 신용을 잃어버리면 신용이 없어요. 그러면 지도할 자리에서 정당한 지도로서 교화할 줄 모르는, 가르칠 줄 모르는 사회 병증을 치료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용이 없는데 어떻게 지도가 됩니까? 또 지도자가 지도받는 사람에게 사리를 취하면 삿된 걸 취해요. 자기가 뭘 좀 가르쳐주면은 가르쳐줬다고 이익을 구하고 이렇게 사리를 취, 그리고 뭔가 공사 구분이 있는데 공적인 것을 사적으로 막 써버리고 이렇게 사리를 취하면 부정당한 의례 생활과 공익심이 없는, 그래가지고 의례병과 자기만 위하는 이기병, 그러한 이기병에 빠지는 그러한 사회 병맥을 진단 치료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결국은 뭡니까? 이게 통합을 하면 지도자가 지도인이 갖출 준비를 못하면은 결국 사은에 배은하게 되고 사요를 배척하는 그 병을 앓게 된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보통 어떤 작물들을 이 땅에다가, 토양에다가 이렇게 심을 때, 이 토양의 영향을 많이 받듯이 사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회의 토양이 적대감, 원망, 의뢰, 남한테 그냥 부당하게 의뢰해요. 그 다음에 무식해요. 그리고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또 교육이 결여돼 갖고 후진들을 가르칠 마음이 없고, 이기심으로 그냥 사회가 돌아가고, 이렇게 조성되어 있으면 그 사회는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대종사님 판단이시죠. 이 병든 토양은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지배하며 상처 입힌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토양에 대한 각성해야 된다. 이런 토양이 생기면. 이기심이 있으면요, 다른 사람, 이기심이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얘기하면 이기심은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땀을 그냥 뺏어오는 겁니다. 병든 욕망을 멈추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병든 토양을, 사회적 토양을 객토, 새로운 흙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병든 사회와 그 치료법의 진단과 처방처럼 대종사님께서 제시해 주신 처방전이 있는데요. 그 처방전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됩니다. 항상 자기의 잘못을 조사하여 사은에 보은해라. 자기 잘못을 조사해서 사은의 은혜를 알아서 사은에 보은하려고 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부정당한 의례 생활을 하지 말고 자력 양성을 해라. 또 세 번째는 지도받을 자리에서 정당한 지도를 잘 받는 지자 본의를 해라. 또 지도할 자리에서 정당한 지도로서 교화를 잘 하는 타자녀 교육을 해라. 자리주의를 버리고 이타주의로 나아가는, 그래서 공도자 숭배를 해라. 이렇게 하면 그 치료가 잘 될 것이고, 따라서 그 병이 그러니까 그 사회의 병이 완쾌되는 동시에 건전하고 평화한 사회가 될 것이다. 이게 대종사님 진단입니다.
이처럼 병든 사회의 치료법은 사은에 보훈하고 사은에 보훈해라 이거죠. 자력양성, 지자본의, 타자녀 교육, 경도자 숭배의 사유 실천을 해라는 것입니다. 결국 병든 사회의 토양이 건전한 사회의 토양으로 우리가 바뀌는 것이죠. 사회가 건강을 회복하여서 건전하고 평화한 사회가 된다. 이게 이 모든 대종사님의 가르침은 사은에 보훈하고 사회를 실천하는 바로 인생의 요도를 우리가 얼마큼 지도자가 먼저 실천하고 이끌어가냐, 선도자가 되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자, 병든 사회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역할이 절대적입니다. 병든 사회는 병에 면역력이 있는 일원상 자리에 바탕할 때 치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병든 사회를 치료하는 지도자도 반드시 무엇에 바탕을 해야 하냐? 이 병에 면역력이 있는 이 일원상 자리에 병에 물들지 않는, 병이 있다 해도 병에 끌려가지 않는 그러한 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지도자가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도자가 면역력을 본래 갖춘 일원상 자리에 기반해야 사회의 병든 현상을 치료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병든 사회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러니까 병든 사회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병든 사회를 통찰하는 거리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 거리를 확보하는 그 자리에서 병든 현상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병든 사회를 통찰할 수 있는 일원상 자리를 확보할 때만이 병든 현상을 파악해서 진단, 치료할 수 있는 지도의 역할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종경 교의품 33, 35장에서 의하면 대종사님께서 그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그 내용을 요약을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원망의 병에서 근본적으로 은혜를 발견하고 의례의 병을 자력생활로, 배울 줄 모르는 병을 잘 배우는 생활로, 가르칠 줄 모르는 병을 잘 가르치는 생활로, 공익심 없는 병을 공익심 있는 생활로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지도자가 사회를 치료할 수 있는 그 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특히 여기 공익심 없는 현상이 사회병리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내용이 대운사님 정의가 있어요. 착한 사람은 찬성하고 악한 사람은 불쌍히 여기며 이로운 것은 저 사람에게 주고 해로운 것은 내가 가지며 편안한 것은 저 사람에게 주고 괴로운 것은 내가 가지는 것. 바로 이것이 공익심이라는 것입니다. 대운사님 정의세요. 이런 공익심이 없으면 이건 사사로운 마음입니다. 공익심을 다시 한번 정의해 볼게요. 대운사님의 공익심 정의입니다. 착한 사람은 찬성하는 게 공익심입니다. 공익심이 뭐냐? 그러면 착한 사람은 찬성하는 것이 공익심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또 악한 사람은 어떻게? 불쌍히 여기는 게 공익심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이로운 것, 또 편안한 것은 저 사람에게 주고 해로운 것과 괴로운 것은 내가 먼저 힘 미치는 대로, 역량이 닿는 대로, 역량만큼 먼저 감당하고 책임지려는 것이 바로 공익심이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죠. 대종사님 정의로 말하면 이렇게 말해볼 수 있고요. 공익심은 일원상 자리에서 발현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공익심을 발현하기 위해서는 일원상 자리를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일원상 자리는 사사로움이 없는 온통 유하는 지공무사한 자리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먼저요. 이게 지공무사한 자리는 원래 자타의 분별이 없기에 자타가 둘이 아닌 자타 분리의 자리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그러면 이게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나도 좋고 남도 좋은 자리이타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공무사하기 때문에 자리이타를 하는 것입니다. 자타가 없는 텅 빈 자리에서 자리이타를 실현하는 자리가 바로 공익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나에게도 좋고 남에게도 좋은 일을 좋아하고 나에게도 해롭고 남에게도 해로운 일을 싫어하는 것. 이게 바로 공익심입니다. 일원상은 정의 실현의 근본 자리입니다. 일원상은 바로 정의로운 공익심이 발현되는 그러한 자리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는데요. 자, 결국 지공무사한 일원상 자리에 근거할 때 자리이타의 봉공의 길을 우리는 걷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방언공사 중 간석지 개척원 허가 분쟁이 일때 이 이야기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하는 일은 지역사회에 이익을 주는 것이라 오직
공중을 이유하는 본의로만 부지런히 힘쓰라. 서품 9장의 말씀입니다. 이게 분명하죠. 이 정의가요. 방어공사 할 때도 바로 이 공익심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요. 자, 이 말은 어떤 사회를 대종사님께서 꿈꿨냐 하면 상호 협력하고 의존하는, 그래서 삶을 풍요롭게 하는 사회. 서로 돕고 서로 도와서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서로 돕고 서로 도움을 주면 어떤 곳에서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가치로운 사회가 된다. 이게 바로 소태산이 꿈꿨던 그러한 사회라고 봅니다. 이 사회, 이런 사회는 남을 지배하지도 남에게 지배받지도 않는 그러한 공중, 그러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 고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종사님께서 사막수행의 공부길이 필요하다고 딱 정의를 합니다. 고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막수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병든 사회를 건전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사은 사회의 인생길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병든 사회와 그 치료법은 개인의 각성에만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에 따른 법률과 제도로서 공익사회로까지 구축해 가야 되는 길이다. 이게 사회 다스리는 법률, 국가 다스리는 법률, 세계 다스리는 법률을 배워서 실천하는 차원까지 도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은 사회의 법은 각자가 자각하면서 동시에 사회 공동체를 정화시켜가는 그러한 법이다. 자, 병든 사회와 그 치료법에서 지도자는 핵심으로 등장합니다. 정말 이 병든 사회와 그 치료법에서 지도자를 빼놓고는 그게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죠. 다만 이 지도자는요, 어디 한정, 누구만 지도자가 아니라 자기의 책임 범위 내에서 그만큼 지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책임이 크면 큰 주인이 되듯 불보살로 명칭되는 이 지도자는 육도사생을 책임지는 큰 살림을 하는 책임자다. 그런 지도자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불지품 11장에 나옵니다. 자, 회보 제39호에 제도중생과 자신제도라는 회설을 한 대목입니다.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신이 반드시 부처 성인이 된 후에라야만 비로소 남을 위하여 제도에 착수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수도하는 도중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을 권하여 같이 선한 대로 돌아오게 하며, 다른 사람을 권해서 같이 선한 일을 하자, 이런 것이죠. 또는 여러 사람의 협력을 구하여 한 가지 의로운 사업을 하게 되며, 또는 자기 지행으로서 남의 모범이 되게 하는 것이 다 제도 사업할 때 제도이다. 그러니까 또 말씀하시기를 이게 각자의 기국과 역량대로 한 동리를 개척할 사람은 한 동리를, 한 면을 개척할 사람은 한 면을, 한 군을 개척할 사람은 한 군을 이와 같이 힘닿는 대로 잘 개척하여 그 속에 있는 모든 생명이 어둠을 버리고 밝은 대로 나아가게 하며 괴로움을 여의고 즐거움을 얻게 하는 것이 곧 제도이다. 이렇게 자기 힘닿는 대로 제도하는 것이 바로 병든 사회의 치료법에서의 지도자 역할이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는데요. 인생의 요도 사은 사회를 실천하는 것이 곧 사회의 병을 치료하는 지도자가 되는 길인데요. 사은에 보은하고 사회를 실천하는 인생의 요도를 발발할 때 곧 사회의 병을 치료하는 중추적 책임자가 될 수 있으며 건강한 사회로 가꾸는 지도자가 되는 것이다. 결국 인생의 요도 사은 사회가 곧 병든 사회를 완쾌시켜 건전하고 평화한 사회를 건설하는 길이 된다는 소태산 대종사의 정말 소중한 법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병든 사회와 그 치료법, 병든 사회와 또는 그 문명을 치료하는 법은 곧 인생의 요도 사은 사요로 우리는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병든 사회와 그 치료법, 그러니까 병든 사회와 또는 그러한 문명을 치료하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방길튼 교무였습니다.